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추석 연휴는 그렇게 길지 않아서 별로 휴식 시간을 가지지 못할 것 같은데요. 짧은 만큼 알차게 추석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지금 무료 이벤트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시간이 되는 시기에는 추가로 추첨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추가로 두 분을 더 추첨을 해서 네 분의 당첨자에 대한 영상을 뒤에다 넣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명은 랜덤 사이트를 통해 공정하게 추첨을 하고요. 시간이 되면 정성스러운 댓글이나 여러 번 참여하는데 잘 안 되신 분들 중에 제가 직접 선택을 해서 추가로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리를 좀 잡아갈수록 더 늘려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제너럴 리딩보다는 개인의 사주를 통해서 운의 흐름을 보는 것이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에 이벤트 참여라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에 추첨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결과 화면에서 보셨듯이 젤리비님, 현진님이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제가 따로 메시지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올린 영상에도 이벤트 참여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주제는 새로운 사랑이 올까라는 질문으로 과연 앞으로 나에게 새로운 사랑이 찾아오는지에 대해서 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5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카드를 고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일 느낌이 오는 카드를 고르시는 방법입니다. 여기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의 카드가 있고요. 여기서 맞는 번호를 들으시러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성향에 제일 가까운 것을 고르시는 방법입니다. 저번에 설명을 들으신 분들은 바로 번호에 맞는 리딩을 들으시면 되고요. 처음 영상을 보신 분들은 설명을 들으시고 제일 성향에 맞는 카드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카드의 설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 1번은 불의 성향 카드로 나는 일할 때 정열적이고 사람들과 대화를 잘 하고 명랑한 성품을 가지고 있으며 성급하거나 쉽게 흥분하는 면도 있다. 또 성격이 급하고 화끈한 면이 있으나 어떤 때는 다혈질적이고 흥분을 잘한다 라고 하면 1번 불의 성향 카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2번 땅의 성향 카드로 나는 포용력도 있고 성실하고 주관이 뚜렷하다. 나의 기분이나 생각을 쉽게 남에게 드러내지 않고 내 안에 담아두는 편이다. 너무 튀지 않고 무난하게 행동하며 고집과 끈기도 있다라고 하시면 2번 땅의 성향 카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3번 금속의 성향 카드로 나는 맺고 끊는 결단력이나 추진력이 있으며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다. 피부가 좋고 동안으로 보인다. 그 다음 시작한 일을 웬만하면 마무리를 확실히 하는 편이다 라고 하면 3번 금속의 성향 카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4번 물의 성향 카드로 나는 생각이 많고 정신적인 분야에 관심이 많다. 미운하거나 가족을 많이 생각하고 인간관계도 욕심이 있어서 주목받는 행동을 하는 편이거나 아니면 주변 친구들이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편이다. 어떤 때는 이런저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거나 불필요하게 걱정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시면 4번 물의 성향 카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5번 나무의 성향 카드로 나는 내가 하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 행동적이고 논쟁을 피하지 않고 남들보다 뛰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유연성이 부족해 보일 수도 있으나 구속받거나 참견받는 일을 매우 싫어한다. 나의 의견이 되도록 논리적으로 말하고 이해되지 않으면 절대 내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 라고 하시면 5번 나무의 성향 카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지 중에 간혹 두 가지가 포함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건 뭐 두 가지 기운이 합쳐진 경우로 두 가지를 모두 보셔도 됩니다. 그럼 다섯 가지의 카드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1번 불의 성향 카드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이건 뭘까요? 이게 지금 일이든 사랑이든 먼저 차려진 밥상은 많은데 선뜻 확실한 게 없는 것 같은데요. 하는 일도 열심히 하고 대인 관계도 나쁘지는 않지만 뭔가 의지가 약해지고 이게 지금 상대방 카드인데 지금 이렇게 카드가 다 거꾸로 나왔는데 의지도 약해지고 행동도 약해지고 결단도 약해지고 뭔가 소연치 않게 나와 있습니다. 막상 내가 원하는 것을 좀 얻으면 좀 뭔가 약해진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는데요. 추가 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혼자 있을 때는 좀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다가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인기도 있다고 나왔잖아요. 하지만 마지막 카드가 없고 나면 시큰둥해지는 그런 카드가 나왔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좀 내가 외로우면 불같은 사랑을 원하고 또 구애도 해보고 또 뭐 가깝게 지내려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단계가 또 진행되다가 또 금방 식어버리고 하던 일이라 공부를 또 열심히 하다가 상대방하고 좀 흐지부지 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아니면 이제 처음에는 외로움에 내가 이제 외롭거나 혼자 있을 때 있잖아요. 이러면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막 어떤 뭐 호감이 가는 그런 사람이 막 좋아 보이다가 막상 이제 이렇게 썸을 타거나 서로 사랑이 시작되면 또 보이는 모습이 틀려 보일 수도 있고요. 예. 음, 아무튼 뭐 지금 질문은 이제 새로운 사랑이 언제 오느냐인데 지금 1번 선택을 하신 분들은 11월에서 12월까지 중에 들어온다고 보여지고요. 만약 새로운 사랑이 시작되면 좀 이렇게 불같이 사랑하다가 이렇게 금방 식어버리지 마시고요. 천천히 이렇게 불을 지펴서 24시간 찜질방 같은 그런 꺼지지 않는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찜질방을 좀 좋아해서요. 앞으로는 오는 그런 사랑 예쁘게 하시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1번 카드의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네, 2번 땅의 성향 카드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2번 선택하신 분들은 우선 주변에 사랑을 시작할 만한 사람이 없는 것일 수 있고요. 아니면 내가 지금 활동 범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사람을 사귀려는 의지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많은 그런 가능성을 두고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내가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일적으로 연애를 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헤어진 지 얼마 안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좀, 사랑하는 것에는 좀 무거운 느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상대방의 그런 마음을 숨기고 있고, 상대방의 마음입니다. 상대방은 마음을 숨기고 있고 어떤 결정을 할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아직은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는 카드가 나왔으니까 뭔가 빠르게 진행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가 지금 고백할 수 있는 여유를 주지 않아서 이렇게 바라보고만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마음도 숨기고 고백할지 결단도 못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추가 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런 분위기나 모습을 잘 정리하고
지금 새로운 전환을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뭔가 분위기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무언가 그 과거에 얽매여 있던지, 이렇게 지금 마음과 몸이 따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의 카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2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좀 과거에 얽매여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뭐 주변에 뭐, 뭐 사랑을 시작할 만한 그런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야 새로운 그런 사랑이 올 것 같은데요. 좀 어떤 스타일이나 분위기 전환을 좀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상대방에서 이렇게 선뜻 나서지 못하고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을 보면은, 뭔가 인연이 좀 먼 기간에 있던지 아니면 쉽게 나에게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오지 못하는,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좀, 지나서, 새로운 사랑이 올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2번 카드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네, 3번 금속 성향의 카드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3번 선택하신 분들은 연애를 시작하려는 마음이 많은 것으로 나왔는데요. 그런데 어느 정도 매력이 있거나 인기도 있다고 나왔습니다. 지금 고민 아닌 고민을 하고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되려 상대방이 상처를 입을 수 있다고 나왔는데요. 뭔가 상처를 벌써 받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3번 카드를 고르신 분들이 저울질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상대방은 뭔가 알 수 없는 기다림을 하고 있다고 해요. 지금 3번 선택을 하신 분들이 설마 어장 관리를 하고 계신 건 아니죠? 아니면 주변에 좀 원래 호감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요? 그럼 추가 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사람이 있거나 썸 타는 사람이 지금 있는 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3번을 뽑으신 분들 중에. 아니면 지금 뭐 이것이 과거라면 지금 이렇게 새로운 사람은 나타난다고 합니다. 네, 그것도 매우 빠르게 나타날 것 같아요. 뭐 1, 2개월 안으로. 내가 이렇게 생활하는 뭐 직장이나 아니면 오래전에 좀 알고 있던 사람 아니면 여기 카드 보면 이제 무도회장 카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뭐 클럽이나 뭐 커피숍이나 술자리나 여러 이런 외부 장소에서 이렇게 대시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3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은 뭐 굳이 고민할 게 없고 거의 갭 타신 것 같은데요. 예, 1, 2개월 안에 여러 명이 나올 것 같습니다. 몇 명이 고백할지는 모르지만 잘 선택하셔서 예쁜 사랑 하시고 좋은 추억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3번 카드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네, 4번 물의 성향 카드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카드가 나왔네요. 예, 연인 카드가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근데 마음대로 또 할 수 없는, 마음대로 못하는 카드들이 또 나왔네요. 아무래도 본인이 애인이 있는 분이실 수도 있는데, 지금 애인이 있으신 분이 보신 건 아니죠? 예. 아니면 뭐, 과거에, 지금 이별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보셨을 수도 있는데, 상대가 좀 새롭게 다가오는, 사람이 좀 솔로가 아닌 상황일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솔로가 아닌 상황일 수도 있구나. 예, 거꾸로. 아니면 또 헤어진 지 얼마 안 된 사람일 수도 있고. 그래서 뭔가 마음대로 안 되는 상황으로 전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이렇게 마음이 묶여 있고,
뭔가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이렇게 좀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는 그런 악몽 카드도 있고,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베풀기보다는 좀 자신이 좀 위로받으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상대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대방. 그러면 이거는, 감정 상황이 좀 복잡한 상황이어서, 사랑이 만약에 시작되어도 좀 머리가 아플 수가 있어요. 그럼 좀 추가 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누군가가 지금 멀리 떠나고 있는 카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또 혼자, 지내는 카드들이 좀 많이 나왔죠. 예. 그리고 이건 내가 입장을 좀 확실히 해야 되고, 좀 중심을 잡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카드입니다. 그러면 절대 나는 좀 쉽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임을 보여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4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은 새롭게 시작하려는 사람이 있기는 한데 그 사람의 그 상황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네, 상대방의 그 상황.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상처받을 수도 있을 테니까 말이죠. 상대방이 그러니까 뭐 연인이 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그 마음의 끈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상황을 좀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중심을 갖고 행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점을 좀 조심해야 된다고 나와 있네요. 지금 이제 새로운 사랑은 시작되지만 그러한 점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카드는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4번 카드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네, 5번 나무의 성향 카드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현재 이렇게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나 봐요. 뭔가 연락이 오길 기다릴 수도 있고요. 하지만 남자의 뭔가 덕을 받을 수 있는 카드가 나왔으니까 새로운 사랑이 오든지 아니면 연락은 올 거라고 합니다. 네. 상대방은 뭐 좀처럼 움직일 것 같지 않았고 결단도 내리지 않았는데 어느 정도 그 기다림의 끝에 연락을 하든지 고백을 한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전체적으로 지금 내가 뭔가 헤어지고 연락을 기다리는 분이 이 카드를 선택하셨다면 연락이 올 것이고 썸을 타던 사람이 멀어져서 그리워하다가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좀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추가 카드를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뭔가 서로 이렇게 멀어질 수밖에 없는 어떤 뭐 사건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좀 곰곰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나서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로 만나서 또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그런 카드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좀 서로 이렇게 좀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의 그런 마음의 끈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연락이 와서 만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헤어진 후에 재회를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썸을 타다가 좀 멀어졌다가 연락이 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5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은 여기 카드처럼 다시 만나서 아니면 그리워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5번 카드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벤트 당첨되신 분의 운의 흐름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입니다. 보통 사주팔자라고 하는데 사주 대신 이렇게
8장의 카드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당첨자 리크리스님 사주인데요. 우선 여기가 본인의 자리이고 이렇게 나무의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밑에 보시면 무리를 이렇게 이끌고 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두뇌 회전이 굉장히 빠르고 또 추진력과 배짱도 있고 그리고 또 적극적인 그런 성향인데 원래 사주에서는 밑에 이렇게 호랑이를 타고 앉았다고 해서 매우 행동적이고 뭐 무역이나 중개업이나 뭐 크게 움직이는 그런 직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나 가끔 좀 지나친 이런 배짱이나 자존심 때문에 좀 인생에 굴곡이 생기기도 한다는 사주입니다. 좀 도움받는 것에 대해서 좀 쉽게 받지 않기도 하기 때문에 그 이유는 이제 큰 나무는 위로 쭉 하늘로 뻗어 있잖아요. 그래서 좀 미래지향적이고 그리고 그 어느 것에 이렇게 잘 굴복하지 않고 부러졌으면 부러졌지 도움이나 고개 숙이는 것을 잘 하지 못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이렇게 법관이 있는데요. 이 법관의 카드가 2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남자와 직업을 나타내는데요. 그리고 이 법관 위에 있는 이 화려하게 이렇게 좀 축제를 벌이는 이 3명의 여자 카드가 있죠. 근데 이 카드가 바로 나의 자리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그 남자가 뿌리를 좀 내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런 요인이 돼요. 이렇게 여자 3명이서 지키고 있는데 이 남자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기 힘들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사주에서는 이것을 바로 상관이라고 하는데 이 관을 이 남자와 직업을 상징하는 이 카드를 상하게 한다고 해서 그 좀 남자와 직업을 극하는 그 역할을 합니다. 사주에서 보면. 그래서 이렇게 법관의 그 아래쪽에 보면 거기에다가 이 법관의 아래쪽에 보면 전차 카드가 있죠. 근데 이 차라리 이 카드가 좀 이 카드랑 교체가 되면 굉장히 좀 좋았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쪽 자리에 와 있고 이거는 이쪽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아쉬워 보이는데 이 전차 카드는 내가 이렇게 말들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이 남자와 직업의 그런 덕을 내가 수월하게 받을 수가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와 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쉽다면 요것이 좀 아쉽네요. 그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내가 성실히 노력하는 이런 재물 카드도 있고 또 주도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성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의 흐름은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인생이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금은 뭔가 과거와는 다르게 주도적으로 내 자신이 움직이는 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금이. 왜냐면 대운의 그 변환점에 지금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일도 그리고 또 사람들도 연애도 모든 것이 내가 움직이는 것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운에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기본적인 구조를 살펴보았고요. 그럼 질문하신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하신 내용은 사귀었던 분과 헤어졌고 다시 재회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사주적인 운의 흐름도 그 남자의 덕을 받는 운이 이제 끝났고 이것은 이제 남자가 스스로 나에게 다가와서 뭔가 관심과 사랑을 주려고 하는 그런 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운은 지금 이제 끝났고 대운이 바뀌면서 내가 스스로 성취해 나가야 되는 그 대운으로 바뀐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또 사주로 원진살이 되어가지고 두 분이 좀
멀어지는 그런 운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진살은 이제 미워하는, 서로 미워하게 되는 그런 감정이 생겨서 마음이 멀어지는 그런 작용을 하거든요. 이를 좀 미리 아셨다면은 좀 좋았는데, 뭐 항상 그 운에 따라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평상시에 그냥 넘어갔던 것도 운이 안 좋을 때는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제는 대운이 바뀌어서 내가 나서서 사람들을 모아야 하는 운이 되었다고 했는데요. 다행히 결과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좋게 풀리는 운입니다. 그래서 나를 좋아하는 뭐 사람들, 파트너들, 그리고 기인들이 들어오는 그런 운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죠. 지금은 직업과 환경이 많이 변화될 것입니다. 추가로 제가 타로 카드를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네. 음, 우선 말씀드렸듯이 지금 첫 번째 카드는 남자가 이렇게 목걸이를 선물로 걸어주는 그런 모습의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지금 헤어진 그 과거에 나에게 잘해주는 그런 모습의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는 이 침대에 자고 있는 여자와 위에 남자는 파란색 장미를 들고 있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게 붉은색 장미가 아니라 파란색 장미는 사랑이 식어버렸다는 것을 상징하거든요. 그 다음은 그 남자는 이제 다른 여자를 만나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하지만, 마음은 괴롭고, 뭐가 그런 것들이 쉽지 않다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뭐, 아직은 마음이 나에게 있다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시 이렇게, 제외해서 사랑하는 카드가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 남자와 진짜 제외를 해서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사랑을 하는 카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배 위에서 키스하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매우 드라마틱하고 아름답죠. 만약 재회를 원하신다면 올해 11월에 남자가 움직이는 달이 됩니다. 그러시니까 지금은 조금 참고 기다리셨다가 11월이 되면 11월 좀 첫째 주가 좀 지난 후에 연락을 해 보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지금은 내가 움직여야 성취되는 운의 흐름이기 때문에 내가 움직여야지 내가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직접 움직이면 훨씬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리크리스님의 질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벤트 당첨되신 HLC님의 질문에 대한 설명을 하는 시간입니다. 보통 4주 8자는 이렇게 8자의 글자로 이루어졌지만 8장의 카드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본인의 자리는 여기가 되는데요. 이렇게 불의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사주에서도 이렇게 태양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명랑하고 밝은 면이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일에 뭔가 그 열정적이고 좀 기분파인 그런 면도 있고 또 밑에 보시면 이렇게 법관의 카드가 있어서 굉장히 심성이 좀 바르고 착한 면이 있습니다. 예. 내 자리 밑에 이렇게 법관의 카드가 있기 때문에요. 바른 생각과 어떤 규범에 너무 어긋나는 벗어나는 뭔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죠. 그리고 법관은 또 남자이고 직업을 나타냅니다. 허나 이 법관 옆에 이렇게 또 여자들이 무리를 지어 있죠. 좀 신기한 게, 앞에서 설명드린 분도 또 이 상관의 카드가 있었는데, 또 이분도 상관의 카드가 나오네요. 저번에는 또, 재물을 깔고 있는 사주가 계속 나오더니, 이번에는 또 이 카드를 가지신 분이 연속적으로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로서는 굉장히 신기한 일인데, 어쨌든 이렇게 상관과 이 바로 옆에 이렇게 근접해 있으면 이 상관은
이 카드는 이 여자가 무리를 이루고 있는 이 카드는 남자와 직업을 좀 상하게 하는데 이것이 옆에서 좀 방해하는 요인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말하자면 이건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없겠죠. 그죠? 예. 하지만 사주적으로는 이 카드를 좀 이렇게 순화되게 좀 합을 이뤘다고 해서 좀 순화가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도. 예, HLC님은 완전히 이 나쁜 것들을 바로 받지는 않게끔, 영향을 받지는 않게끔은 구조가 되긴 돼 있어요. 예, 다행히도. HLC님의 남자는 원래 매우 이렇게 착하고 성실하고 또 가정적이고 그런 분인데, 허나 좀 이렇게 옆에 이 카드 때문에 좀 정체성의 그 혼란이 생겼어요. 예, 이 남자가. 혹시나 그 HLC님이 남자를 보실 때 혹시나 외모적인 면이나 어떤 말을 잘하거나 유머를 잘 하는 그런 면을 좀 많이 보시는 편이시면 그건 안 돼요. 예. 그거는 이쪽 성향을 많이 따지는 거거든요. 이쪽을 보시면 안 되고 좀 성격적으로 착하고 성실하고 어떤 그런 면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좀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남자를 보실 때. 그러면 나의 자리, 만약에 내 자리 또 옆에 이제 보시면 이렇게 어머니 자리가 있죠. 이 어머니 자리는 일단 이제 지혜가 있고 또 공부머리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다가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손재주나 재능이 뛰어난 카드 두 장이나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HLC님이 어느 정도 이 머리도 있고 예술적 재능도 있어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분은 남자 자리 이 정체성이 좀 합을 이루어서 남자가 좀 정체성을 잃은 것 외에는 뭐 매우 뭐 심성도 좋고 명랑하고 재능도 있고 해서 사주가 참 예쁜 사주예요. 예. 그런데 조금 여기만 문제가 되죠. 그죠? 주변에 성격이 좋고 착하고 어디 모난 데가 없는 사람이 좀 남자를 좀 잘 못 만나고 있는 경우를 우린 종종 보게 되잖아요. 그죠? 이게 남자가 제대로 이 자리를 찾아오지 못하게끔 지금 이 사주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HLC님의 남자는 자신의 자리가 어딘지 잘 못 찾는 그런 상황이죠. 예. 그렇게 되면 인연이 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겠죠. 결혼 운은 결론적으로 결혼 운은 35세에 있어요. HLC님이. 근데 중요한 것은 남자는 올해 겨울, 내년, 그다음 연도에도 2년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만나려는 시도 자체가 있다는 거예요. 소개팅이든 일하는 곳이든 길거리든 어떤 그렇게 남자가 만나려는 그런 시도나 인연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길 제대로 찾아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예, 그것이 35세에는 아무튼 결혼이 제일 강하게 들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말을 드렸듯이 남자가 성실하고 착하고 가정적인 남자와 결혼을 하시면 그냥 평범하고 무난한 그런 결혼 생활이 되실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쪽 약간 외모를 좀 더 중점적으로 보시고 말을 잘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재미있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결혼 생활에 좀 굴곡이 생기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면 진짜 그 남자가 헤매다가 안 들어오고 이럴 바에는 HLC님이 선택을 못 하겠다. 도저히. 그럴 바에 혼자 멋지게 살겠다.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시던 저는 HLC님이 정말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 사주가 예쁘기 때문에 예,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제가 HLC님에게 말해드릴 게 행운의 색이 원래는 붉은색이에요. 이 태양이시기도 하고
자신의 그 운을 강화하는 데는 붉은색이 가장 행운의 색인데, 하지만 만약 지금 앞으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뭐 소개팅이든 뭐 남자가 있던 뭐 남자가 만날 몇 번의 그런 인연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유리한 색, 예, 나에게 뭐 남자가 제대로 나에게 찾아 들어올 수 있는 색은 두 번째 행운색인 푸른색 계열이에요. 그래서 푸른색 계열의 옷이나 뭐 가방이나 뭐 그런 것들을 착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 점을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 몇 년 안으로 좋은 남자와 인연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HLC님의 질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당첨자 에일리님의 질문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에일리님은 이렇게 금속의 성향으로 사주에서는 보석으로 비유를 해요. 예, 이렇게 보석의 사주로 태어나셨는데 이 밑에 보면 이 법관의 카드가 놓여 있으며 보석은 이렇게 날카로운 칼이 되어 법관이 들고 있는 법을 집행하는 그런 칼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사주에서는 뭔가 그 교양과 예를 갖추고 반듯한 남자를 배우자로 맞이해서 배우자의 그 덕을 보고 산다고 합니다. 사주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되는데, 근데 허나 좀 여기서 좀 눈여겨볼 것이 옆에 있는 이 전차 카드입니다. 이것은 좀 수수께끼의 카드인데, 이 카드가 자세히 보면 전차와 전차를 이끄는 스피커스가 고리가 연결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전차가 달릴 수가 없고 가만히 서 있는 채로 생각에 잠겨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사주에선 좀 고독함을 나타냅니다. 예, 고독함. 고독살이라고 해서 고독함을 나타내는데 한순간 주변의 인간관계가 끊어지고 혼자 남아있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수도자가 되어버리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밑에 법관의 카드가 변질되는 것은 이 전차 카드가 옆에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결혼을 하고 어느 정도 지나서 각방을 쓰는 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 이 고독살이 순화가 돼요. 안 그러면 서로 더 뭔가 그 싸움이 나고 좀 감정이 상할 수가 있어요. 점점점 갈수록. 근데 이걸 뭐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뭐 우리가 평상시에 뭐 잠을 잘 때 뭐 각방을 쓰는 것이 그 상대방이 뭐 코를 심하게 골거나 이를 갈거나 뭐 잠버릇이 심한 경우에도 각방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그렇게 크게 뭐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예. 지금은 뭐 대단하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질문으로 넘어가서 질문에 인간관계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이 이야기를 좀 한 것인데, 대인 관계에서도 좀 잘 만나던 사람들이 갑자기 모두 인연이 끊어지는 것은 이 타고난 사주의 영향이 있어서 그래요. 그것이 어떤 사건이나 몸이 멀어져서 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사를 가든지 뭐 전학을 가든지 그래서 끊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연유로 인해서 갑자기 인연이 끊어지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에일리님은 뭐 어떤 때는 사람들에게 좀 감정 소모를 하기 싫어서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는 뭐 좀 고독해서 뭐 고통스러워 할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뭐 수도자가 돌을 닦기 위해서 혼자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죠. 예. 그래서 사주는 좀 깊이 들어가면 어떤 깨달음의 학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태어난 사주에서 자신이 겪을 그런 업을 깨닫고 같은 것을 겪는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일단 뭐 본인의 사주에 이 배우자 자리와 이 고독살의 자리가 좀 같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영향을 좀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편입에 대한 질문은 2021년이 제일 좋은 운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은
2024년이 대운이 바뀌면서 제일 좋은 운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운의 흐름을 짚어보면 25세 이전까지는 수도자의 운이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수도자의 운이 또 왔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하고자 하는 공부에 매진하는 운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뭔가 그 자유로운 생활보다는 딱 짜여진 틀에 갇혀서 자신의 일에 매진하는 운이라는 것이죠. 뭐 아침에 뭐 몇 시에 일어나면 뭐 어디 뭐 도서관을 가서 공부를 하던 어디 학교를 가서 공부하던 딱딱딱 정해진 그 틀 안에서 자신의 일에 매진을 해야 되는 운의 흐름이 들어왔습니다. 안 그래도. 그래서 이 시기에는 대인관계나 아니면 자유로운 여가 시간에 시간을 투자하는 운도 환경도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5세가 지나면 주도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성취하고 직업이나 남자도 모두 성취할 수 있게 됩니다. 예. 운이 완전히 또 이 수도자의 운에서, 그러니까 이 운에서 내가 얼마나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때 또 성취하는 정도가 틀려질 수가 있겠죠. 예. 지금 운의 흐름이 굉장히 좋은 운의 흐름이에요. 지금 25세 이후에는 뭐 어떤 명예적인 것이나 그 남자나 결혼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풀리는 그런 운에 접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좀 욕심을 내서 이런 운의 흐름이다. 그러면은 저는 이 사주를 보는 사람으로서는 좀 욕심이 나거든요. 좀만 내가 여기서 굉장히 몇 년을 고생을 해서 집중을 해서 하면은 분명히 나중에 너무나 큰 보상들이 돌아오기 때문에 욕심이 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점을 좀 말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일리님의 시험을 보실 때는 뭐 행운의 색이 하얀색과 노란색 계열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색을 좀 잘 참고하셔서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부디 운의 흐름대로 좀 잘 타고 가셔서 원하는 바를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에일리님의 질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당첨자 쩡나님의 질문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쩡나님은 이렇게 금속의 성향을 타고 나셨는데 사주에서는 보석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이 보석 사주가 이렇게 밑에 이제 사주로 보면은 이제 물을 만났다고 해서 이렇게 축제의 카드가 있죠. 이것은 자신의 끼가 다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보석이 그러니까 빛이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주에서는 뭐 미남 미녀가 많은 사주예요. 네, 또 재주도 많고 또 뭐 자신의 의견이나 뭔가 그런 것들을 꺼리낌 없이 뭐 말하거나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아래를 보면 이렇게 축제의 카드고 또 이렇게 왼편에 보면 여기도 이 같은 축제의 카드거든요. 네. 그래서 뭐 거의 여기만 보면 예술인이고 연예인이에요. 예. 여기까지만 보면. 하지만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법관의 카드 두 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관의 카드는 뭔가 그 사회적 규범이나 체면을 말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좀 상충하는, 서로 충돌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직장에서는 특히 뭐 윗사람을 잘 만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좀 뭔가 뭐 부당한 것에 대해서 내가 좀 대항하는 그런 성향이 튀어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주는 아무튼 뭐 머리도 좋고 또 언변으로 말로도 뭐 지지 않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남자가 좀 지혜롭지 못하면 서로가 이렇게 이해하고 살아가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남자가 나를 좀 압도할 수 있을 정도로 똑똑하고 뭔가 행동을 빠릿빠릿하게 못하면 좀 매일 이렇게 충돌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는 좀 나를 압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면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하지만 이분의 사주의 남자는 굉장히 이 두 장의 카드가 남자를 상징하는데 굉장히 존재감이 있는,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약하진 않습니다. 남자가. 사주의 기본적인 구조는 그렇고, 일단 연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남자가 이 사주는 없을 수가 없는 사주예요. 예. 되려 뭔가 남자들로 인해서, 연애사로 인해서 좀 뭔가 구설에 오르면 올랐지, 남자가 그렇게 궁한 사주는 아닙니다. 허나, 남자의 좀 외모적인 면이나 그런 유머나 뭔가 그런 쪽으로 보는 또 구조가 있어서 좀 처음에 남자가 좋아서 그냥 사귀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좀 별 볼 일 없게 보이거나 실증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좀 좋아하는 남자보다는 내가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남자를 좀 만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나를 좀 압도할 수 있는 그런 남자를 만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결혼 운은 33세에 있습니다. 결혼 운은 33세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 결혼 운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마음에 완전히 들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사주는 결혼은 솔직히 선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워낙에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좀 사주가 원래 이렇게 보석이 물을 만난 사주라고 해서 좀 잘난 면도 있어요. 하지만 부작용으로는 뭔가 연애사가 원활하지가 않아요. 좀 복잡하고 쉽게 풀리지 않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이렇게 착하고 좀 멀쩡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이죠. 안 차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짱나님이 이러한 사주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점을 좀 잘 참고하셔서 좀 현명하게 연애도 하시고 결혼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결혼 운은 33세에 들어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